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대건이고요. 1월 10일 한대건의 금요일 방송 온단패서 시즌2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휴장이죠. 네. 설 휴장이죠. 아직 뭐 한 주 정도 더 남았지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니까 어찌됐든 간에 설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출전 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의 휴장이 있다면 그 공백기를 메꾸기 위해서 미리미리 나오는 마켓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짜임새는 상당히 꽉 차 있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두수 제한이 걸려 있죠. 그래서 뭐 가장 뭐 능력 있는 유현명, 서수근 이러한 기수들까지도 문중원 기수의 사망으로 인해서 마사회가 시행체에서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프로의 세계에서 당연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승한 게 맞습니다. 뭐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어떤 조절을 한다는 게 좀 웃기기는 하지만 이걸 갖다가 뭐 누가 옳고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게 또 맞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뭐 여러분들은 크게 뭐 관심이 없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것은 과연 이번 경주의 대가리가 뭐냐, 이것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바뀜으로써 해서 뭐가 변하는지도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도 뭐 그런 거 연연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부산 경마는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시스템이 바뀐 거를 보고 뭐 우리나라만 특이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나이도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을 먹고 태어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일이죠. 원래 태어나면 빵살이죠, 빵살. 근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에요. 그래서 12월 뭐 30일 날 태어난 사람이 다음날 1월 달이 되면 갑자기 3살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기죠.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2살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만 있는 거고, 이런 경마 시스템도 아마 우리나라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원래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메달을 짓게 하지 않죠. 순위를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의 취지 자체가 모르는 나라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우애를 돈독하게 하자, 뭐 그런 뜻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각 나라마다 우리가 1등이네 뭐 2등이네 하면서 순위를 나눠놓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따라서 금운동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운동의 개념의 차이가 없죠. 그냥 메달 숫자, 뭘 따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면 그 숫자로 해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항상 미국이 1등이에요. 많이 따니까. 근데 우리나라나 몇 개의 국가들은 금메달은 몇 점, 뭐 메달은 몇 점,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나라만의 어떤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죠. 정작 IOC 올림픽에서는 순위를 매기지 않죠. 하여간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곤조도 좀 심하고,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평균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하는 거,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 다른 나라에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답습을 하고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너무 곤조가 심해서 그냥 경마도 그래요. 맨날 부정이라는 얘기하고 문제가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닥달해야 되고,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불법 사이트, 경마 배팅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정말 많죠.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스팸 메일이 한 10몇 통씩 오는 것 같아요. 마사회에서 그것만 단속을 제대로 해도 경마장 매출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사회에서 가장 그 단속을 하기 앞서서 해야 될 것은 온라인 배팅이죠. 온라인 배팅에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한국 마사회가 지금 뭐 경마 인구가 자꾸 준다 하고 있지만
경마 인구가 줄지 않고 매출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온라인 배팅을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마사 회장이 워낙에 낙하산이니까 임기 끝나면 가버리니까 뭐 책임감 있게 일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건가? 뭐 사감위에서 걸려 뭐가 걸려. 아니 뭐 정치권 애들 로비하는 거 보면 그보다 더한 일들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왜 그러한 로비력이 없냐고. 아니 뭐 토토나 뭐 것도 다 하는데 그 정도 힘도 없나? 안 되면 어떻게든 돈을 갖다 먹여. 죄송합니다. 뭐 돈을 그따위로 싸다 주든가 사감 위원들한테. 아니 그렇게 로비를 잘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왜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에 걸쳐서. 내가 마사회장이 되면 나는 반드시 성사시킬 자신이 있는데 뭐 될 일은 없겠죠 제가 마사회장이. 어쨌든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금요일 경마 한 대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부처는요 57, 10, 11 57, 10, 11이고요 10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 최종문은 4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통장 계좌번호는 밑에 나가요. 새마을 금고로 좀 이따 방송이 있으면 나가니까 사진 한 장 찍어 놓으셨다가 무통장 입금해 주시면 하루에 2만원, 이틀에 3만원, 3일에 4만원이고요 060-706-9999 음성정보고요 060-300-7766 핸드폰 결제하는 문자정보니까 참고하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면 할수록 한대원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질 겁니다. 많은 부탁드리겠고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승부도 얘기했나? 자꾸 이렇게 뒤돌아서면 까먹어. 안 했으면 좀 이따 알게 될 거고. 자 광고 봅시다. 어디서 본 거야 광고? 아 이거구나. 경주리 1200m 제 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만 럭키 호경주입니다. 1번 럭키 명호는 부담량 무거우니까 김덕형 기수 태운 건데 3번은 캠프터치가 유성한 기수 컨디션 좋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1번 놓고 3번 단통 맞고 3번만 캠프터치 잠룡 국산 6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서울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5경주입니다. 1번만 캠프키는 거리를 1700으로 늘렸죠. 늦추입을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1700으로 늘린 것이 선두권이 무너질 공산이 크게 안 되면서 1번 놓고 4번, 6번 줄여. 접전 속에서 1번 챔프킨과 6번 퍼스트 선덕 2등급 1400m 경주 구경의 11경주 11경주입니다. 1번 그레이트록은 이서 선행까지 갈 수 있는 게이트의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K 플러스 1도 첨상근태는 강점을 가지는 어필. 1번 놓고 2번, 4번 4번, 1번, 3번 3마리 앞섰습니다. 이거 아니네. 아씨 뭐 매주 하는 건데 그걸 또 까먹고 잡았네. 자 출발해 볼게요. 1경주예요. 아 나 머리가 너무 빠져갖고 머리를 못 숙이겠어. 하도 내가 여기 황해갖고 아 이것도 스트레스 받네. 제가 원래 백발이에요. 하얗습니다 머리가. 근데 매일 이렇게 염색을 하고 나오는 거고요. 매일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염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색을 한번 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좀 안 자르고 한번 여기 묶고 다닐까. 뭐 봐줄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한번 살아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쓰잘데 없는 얘기고요. 자 1경주예요. 앞말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 별정 A의 앞말 경주다 보니까 편성이 조금 약해 보이죠. 아무래도 간략한 축에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번만 스파이시 캔디입니다. 데뷔전에서 체중이 마이너스 27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당일날 체중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10월 25일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고요. 하지만 편성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선행까지도 추가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뭐 조개 때 모습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발바람 마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달 경주 이후에 뭐 공백기가 생기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고 기본적으로 선행을 추구하면서 경주를 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은 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마 해피 시크릿이 괜찮았죠. 초반에 느리지는 않는데 왜 자꾸 말이 중간에 밀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모래 반응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자꾸 이게 중간에 쳐지자 말이.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또 늑발동에 걸려서 지난번에 사착을 했는데 그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뭐 나름대로 견뎌력이 있을 것 같고요.
어메이징 걸은 이마피드 역시나 늑발동이죠. 예. 직전 경주가 사실 딱 한 마리가 거세마가 있었고 모두 안마 경주였습니다. 근데 편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번 경주 역시나 뭐 안마 경주니까 뭐 안 될 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번마 에코스는 데뷔전을 치른 마피인데 이제 뭔가 좀 어설퍼요. 말이 뛰는 게 자세가 좀 잡히면은 띄워줄 것 같은데 이 올줄리 마방이 워낙에 이런 마피들을 잘 다듬어 갖고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워낙에 편성이 약하다는 점에서는 아예 무시 못할 것 같고요. 10번마 승리키는 데뷔전 때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왜 끌었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걸음도 안 보였었고 선두권 가다면 되는데 너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나 뭐 순발력이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보병 정도감이지 검증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10번 영광의 키스도 사실 별건 없죠. 원래 이게 실전 치를 때에도 1분 2초 대의 기록을 띄웠던 마피이기 때문에 뭐 아주 여력이 많았던 기본기가 뛰어난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공격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의외로 조기 때의 모습이 나쁘지가 않아서 편성으로만 본다면 뭐 안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주기가 가장 문제가 되겠죠. 또 이 마필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마필도 아니라는 점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현장에서 이번 스파이스 캔디가 뭐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면 2번을 놓고 해볼 생각이고요. 늦추입을 하는 4번과 5번이 주력 막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2번마 스파이스 캔디 지난번에 10월달에 나왔을 때만 해서 27kg 체중. 그러니까 뭐 밥을 잘 안 먹든가 체시 상태가 안 좋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번 마필 놓고 해볼게요. 뭐 그렇게 잡혔죠. 뭐 대부분 다 이렇게 2번을 중심에 세워놓고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컨디션 한번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승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역시나 뭐 안말 경주고요. 말이 없죠. 결정에 이 안말 역시나 편성은 약하고요. 아마도 달래가 단독 선행이라고 해서 인기만으로 팔릴 것 같은데 지난 12월 6일날 경주력을 보면 선행은 나서지만 결국은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이 마필이 이렇게 쉽게 선행을 나가도록 냅두질 않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 뭐 상하이 민트라든가 뭐 썬더고 특히나 이런 마필들이 느리지가 않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선행을 갈 수 있긴 하지만 달래가 그 선행력을 끝까지 유지하기는 만만치가 않아 보이고요. 충막감으로는 4번과 5번 중에서 선정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두 마필 다 공통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의 외곽에서 전개를 제대로 풀지를 못했습니다. 게이트 히타는 두 마필 다 상당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외곽을 두면서 아쉬움이 있었고 끝걸음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어떻게든지 둘 다 똑같이 안쪽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4번과 5번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맘먹으면 충분히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뭐 5번 썬더고라든가 3번 상하이 멘트는 발주하면서 이렇게 샌드위치가 됐죠. 그래서 아예 발주에서 밀려버렸는데 의외로 끝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주가 느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멘트가 조금 더 서두른다면 해볼만하고 그래서 4번과 5번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할 생각이고요. 그뭐 달래는 뭐 무시할 수는 없겠죠. 선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8번 톱넣기도 꾸준하게 현등급에서 뛰는 마필이고 이 10번 민영객이 문제인데 직전 경주 때는 오른쪽 다리 저름으로 취소가 돼요. 그래서 조기 때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기가 좀 길어졌죠. 근데 워낙에 선두권이 뭐 5번과 9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에 뭉치지만 결국은 지구력에 대한 보장들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영객 같은 이렇게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에게도 기회는 분명히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이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충만은 9번이 아닌 5번과 4번 쪽에서 선정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번만 달래도 확실하지 않아요. 톱놓기가 엄청 잡혔네. 선도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4번 5번 쪽에서 톱넣기도 사실 항상 버티는 격이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직전에 톱넣기도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를 제대로 못 푼 건 맞으니까 뭐 이렇게 팔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4번과 5번 쪽에서 중심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만 3경주 넘어갑니다. 이거는 얼마나 띄워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마필들이에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는 마필보다는 뭐 실은 영광의 이글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선두권에 가담이 되는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근근히 버티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또 실전을 경험해봤다는 장점도 있고요. 근데 그 걸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영광의 이글도. 그래서 더더군다나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뭔가 좀 2% 부족한 느낌? 일단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아마 닥터그레이는 이제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데뷔 당시에는 시종 맨날 이제 바깥을 기대면서 외축으로 심하게 사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주행이 매끄럽지 못했고, 주행감 때도 그랬고, 데뷔 때도 그랬고요. 안쪽에 처박아 놓고 뛰니까는 사행을 하지 않는데, 결국은 끝걸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행을 고쳐 놓으니까 걸음이 안 나오는 거죠. 물론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한번 가서 꽂혀주면 좋은데, 과연 선행을 나갈 수 있어? 선행을 가서 확실하게 버틸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반신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그레이라는 마필은 한 번 정도 입상을 하고 잠재력을 보여줬을 때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싶지, 두 번의 경기에서 계속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제가 인기 끌고 뛸 때의 모습을 보면 한 번은 사행이고 한 번은 최적 정결 하고 나서 무뎌지는 걸로 보였기 때문에 이건 정말 별거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일단은 한 대거는 좀 지우도록 하겠고요. 6번, 5번마 X잭팟은 의외로 전기가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뭐 결정력은 좀 부족하고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이지만 선행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하겠고요. 퓨처킹도 마찬가지죠. 그냥 꾸준하게 올라오는 걸음은 있는데 지난번엔 낙마로 인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냥 항상 뭐 얘도 뭐 쥐어짜는 스타일이에요. 계속 쥐어짜고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때까지 쥐어짜기 때문에 항상 그만큼이고요. 충막감은 팔면 원더블레이드를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매니피의 자마인데 이미 돌아가신 우리 매니피님, 그거 죽었을 때 얼마나 마사에는 피눈물 흘렸을까. 얼마였었죠 매니피가? 굉장히 고가였었죠. 어쨌든 이 원더블레이드가 주행검사에서의 모습을 보면 시청률관 여유죠. 선입관 관련되는 모습에 결선 전망에서 몰아주니까 탄력도 더 나오고요. 뭐 경주거리가 1000m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게 능력마가 없는 편성이라는 점을 봤을 땐 당장 전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8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다 가져가야지. 이 7번마 9번마 제락에도 기록은 신동치 않은데 의외로 강당이 있던데 배당이 나오면 9번까지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5, 6, 11. 그래도 8번, 11번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배당이 나온다면 9번. 이 안에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충만은 8이에요. 8번. 종합점 한번 볼까요? 거의 뭐 4번하고 8번하고 비슷하게 잡혔네요. 3번 닥터그레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선행을 간다는 조건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5번이 더 밀고 나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4번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갔는데 선행을 간다고 해서 사행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또 걸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서 입상할 때까지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잡상과 4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뭐 충막감이 있죠. 강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스터 벨라. 이거는 그냥 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1번은 강축. 데뷔전에서 3착을 하고 나서 공백기를 가지죠. 연습 주행도 하고 나름대로 사연이 좀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13일 경주였었는데 괜찮았어요. 당시에 체중이 28kg가 쪄서 나와서 너무 많이 푼 게 아닌가 했는데 의외로 마필이 더욱더 힘이 차있는 모습을 보여서 저 역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유현명 기수가 말을 왜 그렇게 탔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선입권에 따라가서 가운데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열리지 않다 하더라도 집요하게 중간을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뭐 드래곤 천하와 버닝플라이의 그 중간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기보다는 사이에 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힐 것을 염려를 했었는지 3코너 전방에서 외곽으로 나오죠. 외곽으로 나오면서 거리적인 손해를 보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늪발동에 걸려서 올라오다 마는 건데 이게 제대로 인코스를 파고 들었으면 우승은 못해도 뭐 입상은 유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유현명 기수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뺀 게 아니라 아무래도 상황 판단에 미스가 좀 있어서 입상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전격적으로 마방에서는 서성훈 기수로 또 기수를 교체했고 게이트가 조건이 또 1번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체중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체중이 찌든 빠지든 간에 그냥 이마필은 강력한 축막감이 아닌가. 지난번 같은 실수를 뭐 하려고 해도 1번 게이트를 해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번은 웬만하면 왔다. 조기도 못 좋아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은 딱 두 마리인 것 같아요. 6번은 진주사랑 그리고 10번은 퀸레이스 한 마리만 더 꼽으면 노돈드림 그 정도인데 일단은 진주사랑은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경주를 제대로 풀지를 못했었죠. 발주가 느리지 않았음에도 시중 외곽을 크게 돌면서 그리고 나서 또다시 끝걸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마필이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예전에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마팔 한 발도 가지고 있고 상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게이트 이탈이 빠른 거는 10번 퀸레이스가 빠르죠. 문제는 마스터벨라도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 선행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10번 퀸레이스가 과연 마스터벨라가 선행을 나갔을 때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버텨낼 수 있느냐 아니면 마스터벨라보다 퀸레이스가 그걸 넘어서서 경주를 임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과연 쉬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도 뭐 경주의 전개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누취입하는 마필이 많다는 점에서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돈드림은 매번 그 정도예요. 매번 쥐어짜고 그 정도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8마 킹브라더가 의외로 조개대 모습이 좋은데 과연 이 마필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번에 6번 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중심. 나머지는 다 방어지 뭐. 3번, 10번. 근데 방어 변형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8번까지. 아니면 10번 잘라버릴까 그냥?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1번마 마스터벨라는 강축이고 일단 6번마 진주사랑 쪽으로 한방맞건 한번 행보를 해보고 싶다.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봅시다. 1번, 10번이 많이 잡혔죠? 3번도 많이 잡히고 3번은 똥이고 10번은 똥은 아니고 버티면 버티는 거. 6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어요. 자, 부상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에서 일단 자본을 확보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의 조건은 뭐 3번 맨 오브 더 필드가 가장 나은데 이게 워낙에 가관의 똥진입니다. 뭐 뛰었다 안 뛰었다 매번 인기 1위죠. 그리고 뭐 자꾸 진정이 있고 지난번에 선입권에 따라가다가 코너 돌아서 퍼졌는데 다시 또 올라와요. 이게 뭐 다실바 기수의 능력일 수 있는데 예전에 이 1전과 2전째에 뛰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무기력했던 모습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살짝 깨지는 거림이었었는데 다른 마필이 너무 투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경주의 조건은 좋죠. 단독선으로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건 맞는데 이러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마필을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굿선더, 비스틀리, 그레이트고 뭐 이런 마필들이 견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충막감은 9번을 놓고 싶습니다. 제 승부경주예요. 제가 쭉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부산경마 5경주는요. 한대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보면 비스틀리를 충마로 놓고 한대간 승부해보고 싶다. 왜 그러냐면 보면 비스틀리는 사실 발주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 늪발을 하죠. 기립도 하고 발주기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늪발도 하고 기립도 하는데 발주 연습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연속적으로 며칠 동안 계속 발주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필이 늪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선 구간에서 보여주는 이 놀라운 탄력은 저는 다 때려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3번이 선행을 가든 뭐 7번이 선행을 가든 실은 뭐 그레이트고가 추입을 하든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누가 경주를 이끌던 간에 9번마 비스틀리가 바닥에 있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뭐 바닥에 안 있으면 더 좋고요. 9번마 비스틀리는 그것을 모두 일순할 수 있는 추임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거기다 한번 제 승부수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차권 한방 맞고는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컨디션 본 다음에 결정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자, 부산광 5경주는요. 한다고 첫 번째 부산에 부산 갈매기가 왜 떠오르지? 부산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공개해 드렸어요. 한다고 서울경마 부산경마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처 9번을 놓고 한번 배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 이렇게 많이 안 팔려요. 살짝 한번 볼까? 많이 안 팔리죠? 3번이 압도적인 인기. 5번, 11번 다 팔리네요. 자, 한달에 주력 한방 막권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부산경마 5경주 9번 놓고 승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건 뭐 강력한 충막감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번 아모리스는 매번 뚱딴지 같이 올라오는 거를 보였는데 지난번 경주에 공백기가 있어요. 사실 뭐 편성의 약체 틈에서의 계속적인 선전이었었고 매번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았던 마필이고요. 근데 뭐 끝걸음은 있으니까 조금 더 팔려주는 것 같고요. 3번 바람의 꿈이 지난번에 전개를 잘 풀고 3차를 갖다 대니까 무슨 대단한 마필처럼 팔리는데 이것도 사실 별거 없죠. 능력은 큰 마필은 아니고 편성은 잘 골랐고 6번과 디바인 뮤직은 선행을 가서 결국은 덜미가 잡히는 마필이었었는데 지난번 경구 때 선행을 성공하고 나서도 심각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지구력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나 뭐 충막감으로는 불안한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죠. 12번마 난산여제 10번 버닝플라이 이 두 마필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0번마 난산여제는 주행 합격이 다소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나아졌다? 근성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또 갑자기 지난번 경주 때 계속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에 기복형이기 때문에 크게 믿음감은 안 가지만 이 당시에 착차를 보면 난산여제가 못 올라온 거림이 아니에요. 이게 한 9착 10착을 하니까 굉장히 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1등을 한 마필과 한 3마신 2마신이 안 났어요. 차이가 착차가. 그러니까 얘가 아주 못 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난산여제가 어떻게 보면 레이스의 판단을 조금 아쉽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10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고요. 실버 버닝플라이는 괜찮죠. 뭐라게 지구력이 좀 부족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6번과 디바인 뮤직과의 각질이 겹친다는 부분에서 6번이 선행을 나가면 버닝플라이는 따라가야 될 것이고 7번이 선행을 나가면 6번이 그 자리에 양보 안 하려고 계속 경합을 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게 막판에 한 발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충만을 놓기에는 좀 불안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마필 중에서는 뭐 8번마 르네상스맨이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의외로 저것 때는 괜찮던데 일단은 10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10번을 추가로 놓고 부착권을 이 안에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부산경마 6경주는요 10번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부착권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현장 컨디션 보는 다음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잡혔을까요? 아, 시경자는 이렇구나. 버닝플라이가 압도적인 충분만 잡혔죠. 아모리스 많이 잡히고 저는 10번마 난산여제 쪽에 아까 말씀드렸죠. 버닝플라이와 6번마 디바인 뮤직의 각질이 겹치기 때문에 두 마필 다 양보 없는 선행을 추구할 소지가 상당히 높아서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부산경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이들이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청담파이어는 팔리는데 저는 지우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그랜드 질주, 월드 슬램, 미드, 업, 헤드로켓 이 네 마리 앞이 가장 관심권이고 배당이 나온다면은 울산 장군 이 중에 한 대가 축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 경주 때 이 마필이 뛰는 걸 보고 아 너는 다가 아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너의 그 파란 날개를 펴고 날아갈 때가 됐구나. 자, 한대건이가 더 뛰어줄 수 있는 이제는 더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 마필에게 승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는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과연 그 마필이 어떠한 마필인지 현장 예상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한대는 깔끔하게 적중할 수 있도록 부상마 7경주 최선에 다해서 노력해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마 7경주. 나 왜 이렇게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지? 이상하네. 요즘 기분 좋을 일이 없는데. 한대원의 부상경마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부상마 8경주 넘어갑니다. 12만의 필.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일단 해피피버는 강축입니다. 내가 간만에 별표 한번 해줄게. 얘가 상대적으로 의외로 강대들과의 경주에서 잘 뛰었죠. 브리더스컵의 부경 예선에서도 잘 뛰었고 의외로 꾸준하게 강단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11월 29일날 출전한 예정이었었지만은 그날 경마가 취소가 되면서 나오지를 못했었고요. 발주가 지난번에 매끄럽지 못했는데 그걸 미니까 또 선행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력 있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더 보여줄 걸음이 있고 물론 이제 일본만 한센 플래시가 뭐 선행을 추구할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따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중속으로만 따진다면 워낙 해피비어의 선행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의외로 불안한 건 한센 플래시예요. 지난번 때 못 뛰지 않았지만 경주 이후에 공백기가 좀 있고 이게 조금 풀어지면 한센이 풀어지지 해피비버는 절대로 풀어질 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센 플래시. 에버트 킹은 바닥 추입이니까 2착 승급했는데 저걸 뭐하러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언제 또 추입을 하겠습니까? 깡바닥에서. 근데 나머지가 다 추입마야. 더 퍼펙트 추입마고 인디언 강렬도 추입마. 그래서 이런 거를 파고들 수 있는 선두권에 가담하는 뭐 이러한 나필들 어메이징 타핏 슬리 풀블리 이러한 약간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변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이 안에서 끝이 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5번 1번이 과연 어떠한 조합으로 배당으로 끝이 날까. 강축이 있어서 붙여먹기 경주예요. 뭐 상당히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5번에 건빛 예상가들은 5번에 1번 쪽에 선을 들어줬네요. 네. 다 그렇게 들어. 뭐 방법이 없잖아. 9번도 느려, 6번도 느려, 4번 더 느려. 뭔가 이게 선입권에서 고춧가루 한번 제대로 풀릴 것 같은데 딱 부러지게 떨어지가 않네. 현장에서 한번 컨디션 본 후에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부상경마 9경주예요. 아무나 앞에 주저했는데 뭐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마필이 있죠. 원래 발주기대에서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복승률 100%를 기록하는 마필이 바로 이 터치스타임입니다. 뭐 어차피 그건 못한 거니까 낙말했으니까 발주대에서 지랄 연병에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는 두 번의 우승 한 번에 입상이에요. 그러니까 4전 동안에 100% 입상률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경주거리가 1600을 지난번에 또 섭렵을 했고 또 선행을 실현하는 마피기 때문에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5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률 100%를 이어가기를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다 정말 똥이에요. 똥말도 이러한 똥말들이 없습니다. 뭐 1번 팔리고 뭐 8번 팔리고 7번은 안 팔리겠지. 뭐 9번도 팔리죠. 근데 이게 다 똥입니다. 장안질주도 매번 정기 2점을 살리고 있는 마필이고요. 8번만 아람나라도 편성 때문에 직전에 한 발을 쓴 거지 능력을 최근에 보였던 거는 아니고요. 9번 라피도맨은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요. 출전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마필이 예전에 뛰었을 때도 사실 능력이 이렇게 좋았던 마필은 아닌데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팔리네요. 그래서 이게 뭘 고를 만한 게 없어요. 5번을 놓고 해서 대안이 없어서 5번 1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뭐 상승 대안이라든가 뭐 원더풀 벨리 뭐 닥터 위크 뭐 이런 나필들이 들어와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8번하고 9번은 솔직히 사고 싶지 않다. 이거 두 마필은 너무 기복형이야. 말도 별로 안 좋고 일단 뭐 종합지를 봐도 대충 그렇게 팔립니다. 5번에 8번이 대길인데 제가 단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죠. 일본 장안 질주는 매번 방송에서도 이건 똥이다. 바람이 불어도 절대 맞거나 하면 안 된다. 근데 최근에 뛴 모습도 뭐 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서는 똥보다 심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십시오.
5번, 1번. 이거 한 방만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금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부산의 최대 승부처고요. 부산에서 이 경주 하나만큼은 반드시 항구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한번 보시죠. 경주리 1200m 제 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만 럭키. 호경주입니다. 1번 럭키 명호는 부담량 무거우니까 김덕형 기수 태운 건데 3번 캠프 터치가 유성한 기수 컨디션 좋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1번 놓고 3번 단통 맞고 3번만 캠프터치 잠룡. 국산 6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서울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5경주입니다. 1번 캠프키는 거리를 1700으로 늘렸죠. 투입을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1700으로 늘린 것이 선두권이 무너질 공산이 크게 안 되면서 1번 놓고 4번, 6번 줄여. 접전 속에서 1번 챔프킨과 6번 퍼스트 선덕. 2등급 1400m 경주 부경의 11경주. 11경주입니다. 1번 그레이트록은 저 선행까지 갈 수 있는 게이트의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K 플러스 1도 첨상근태는 강점을 가지는 어필. 1번 놓고 2번, 4번, 4번, 1번, 3번 3마리 앞섰습니다. 네, 부산경마 10경주입니다. 한 달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 금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8번 라즈푸타나가 가장 문제죠. 네. 능력은 좋아요. 뛰어온 거름도 좋고. 지난번 1600m에서도 어렵지 않게 우승하는 모습 보였고. 문제는 57kg죠. 중량 57kg를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막 대안으로 팔리는 마필들이 뭐 퀸 오피서, 뭐 삭스고, 뭐 타고난 질조, 매너보다 매치,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8번 라즈푸타나를 부담 중량에 개의치 않고 인정을 한다면 이거 놓고 해야 될 것 같고, 한대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8번을 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정리만 잘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봤는데 라즈푸타나가 57kg를 이겨낼 정도로 컨디션이 너무 만땅이야. 에너지 꽉꽉 차 있어. 팔로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장 컨디션을 보기 전까지, 지금까지는 8번을 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승부를 할 이유가 생겼고 명분이 생겼습니다. 자, 한대건 금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승부해 보겠습니다. 8번 라즈푸타나가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담장 때문에 불안불안하다. 그 틈을 파고들 마피를 우리 한번 노려보자. 자, 부산경마 10경주 한잔 더 봐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1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사실 안 될만한 마피를 골라내는 게 더 빨라요. 뭐 우주대왕, 오성킹이지, 예스 파워, 뭐 이 마피를 제외하고 12마리인데 3마리 뺐으니까 9마리죠. 총 9마리의 마피들이 모조리 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3마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3마리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말들입니다. 이거 안 되는 말 빼고 전 나머지 마필들은 다 기회가 있다고 봐요. 어렵죠. 혼전 양상 홀 공간이 상당히 크죠. 강력한 충무라 팔리는 6번화 파워터치도 과연 이번에 믿을 수 있느냐. 자, 그러한 경주를 한대건은 마지막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한대건의 그 믿는 구석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자,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현장 예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대건의 금요일 경마 모두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에 광고 한번 더 볼까? 욕하겠지? 아씨, 광고 한 100번 틀어놓을까요? 농담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경마 녹화해 놓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인데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수요일이에요. 또 새벽에 들어가서 취재하고 올 테니까 취재한 거, 이렇게 삐삐거리냐 이거 의자가. 아, 짜증나게. 취재한 거 잘 활용해서 녹화 잘 해놓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승부처 공지 드리면서 끝낼게요. 5, 7, 10, 11 5, 7, 10, 11 10경주가 더가 메인 승부처, 대정말 4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